자, 여러분, 이어서 18강 한번 봅니다. 그 7번에 보면 세부담 상한 있죠? 자, 세부담 상한.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당연도에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담 상한선 당연히 보세요. 성격상 취득세 같은 것은 취득할 때 한번 부과하고 끝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한번 부과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한번 부과하고 끝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당연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당연히 보유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세금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세금 부담에 자 상한을 두고 있잖아요. 상한. 자 그럴 때 이 세부담 상한선 규정은 그러니까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있죠? 재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타나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함께 따라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함께 웬만하면 따라다니는 애 있는데 어떤 애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이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있죠?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얘는 특정 부동산분입니다. 아이고 특정 부동산분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또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또 얘네들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이고요. 자 그래서 또 많은 공통점이 그 세부담 상한선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우리 지방세, 국세, 보유세인 이 세 개 세목이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사람들이 취득세 같은 거 세율 인상돼 보세요. 막 욕합니다. 근데 뭘 사면서 자 세금을 내니까 조금은 그래도 누그러집니다. 근데 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누그러집니다. 왜냐?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니까. 근데 진짜 사람들이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가만히 있는데 매년 세금을 내니까 되게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이렇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우리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자 보도록 합니다. 7번 보시면 양가로 1번 세부담 상한선이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여기 자 밑줄입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기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150%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이 그래요. 토지 건축물이. 그래서 전년도 만약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10만 원의 세금이 계산됐습니다. 산출세액 1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올해 당연도 계산한 산출세액이 만약에 18만 2천 원이 계산됐다.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을 자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150%를 못 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그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부자들이니까 150% 상한선으로 하는데 근데 이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요. 이하인 경우에는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100분의 요 105. 자 그래서 105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는 데 100분의란 말이 빠져 있네요. 자, 여러분 100분의 105. 100분의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끼워 넣습니다. 100분의 105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자, 그다음에 105%죠.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건수가 산정 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이야. 그러니까 6억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요 100분의 11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여러분 밑줄이요. 110%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건수가 산정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6억 초과할 때는 자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맨 끝에 줄이요. 100분의 130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130%죠. 다시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150%입니다.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공시가격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부자들이니까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토지든 6억 원인 건축물이든 무조건 자 100분의 150%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자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기출됐던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개별 주택 가격이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죠. 개별 주택 가격, 요 시가 표준액이 개별 주택 가격, 주택의 이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시 가격이 딱 6억 원인 주택입니다. 자, 그럴 때 6억 원일 때, 자, 그럴 때 전년도 만약에 이 주택에 부과된 만약에 재산세액이 이게 이제 만약에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자, 그랬을 때 올해 당해연도에 계산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당해연도 계산한 산출세액이 만약에 113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요. 자, 세부담 상한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아까 봤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자, 요거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요거 6억 원이면 110%라고 그랬죠?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라고 그랬잖아요. 전년도세액에. 자, 11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0%는 50만 원이고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는 5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110%니까 55만 원이잖아요. 자, 55만 원을 자,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113만 원이 계산됐어도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니까 5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5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근데 요 당연도 산출세액이 만약에 113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52만 원이 계산됐다. 그럼 얼마를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까? 그럼 당연도의 산출세액이 52만 원일 때는 전년도에 50만 원 냈을 때 자,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러면 52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었을 때 그 상한으로 하는 거지 55만 원이 안 됐을 때는 52만 원이다 그러면 52만 원이고 55만 원 이렇게 넘었을 때는 5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세부담 상한선 다시 정확히 이 기준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요거 150%고 그다음에 주택만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몇 프로다? 130%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8번에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를 봅니다. 8번 물납과 분할납부를 보시면 세금은 여러분 금전 납부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이외적으로 이것이 자,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그동안에 개정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납이요. 금전 납부 원칙에 이르러서 물납이 자, 허용되는 세금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냐?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자, 다른 지방세 세금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허용되고 그다음에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할납부요. 자, 분할납부는 여러분 분할납부는 물납이 허용되면 분할납부는 자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재산세 역시 분할납부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2016년 개정세법인데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2015년까지는 물납이 허용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법인세도 2015년도까지는 여기 물납이 허용되는데 분할납부가 또 자, 물납이 허용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물납이 허용 안 된다는 걸 꼭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 개정 내용 최근에 개정 내용이라 꼭 아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중요한 우리 양도소득세 있죠? 요 양도소득세는 자, 물납은 안 돼요. 이제 2016년도부터 양도부터는 물납은 안 됩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이 됩니다. 분할납부는 자, 허용이 되고요. 최근에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이거. 자, 법인세도 똑같습니다. 법인세도 물납 안 되고, 자, 분할납부는 되고요. 그래서 특히 법인세는 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시험에 출제 안 되는 세금이니까 양도세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지금 물납과 분할납부, 자, 재산세에 대한 얘기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물납 대상자예요. 자, 지자체 장은 요 요건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물납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딱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자, 물납은 납세문자 신청을 해야지 과세권자가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긴 있는데 다른 부동산, 다른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만약에 세금을 낼 게 있으면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서초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아니면 하남시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이 재산세 물납하는, 재산은 물납 재산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지자체 관할구역,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을번입니다. 그래서 물납은 무조건 신청했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 물납하겠다는 그 사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갑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물납의 신청 및 허가인데요. 재산세를 물납하는 자는 일단 동그라미 1번 물납 대상자 이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다른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수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 발달할 수 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3번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재산세를 물납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안전행정부가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여기 밑줄입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물납은 미리 이게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만약에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이 납부기한 기간의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이요?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끝나기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물납을 그래서 신청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요 얘기입니다. 신청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살짝 밑줄입니다.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납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것을 물납 신청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절차적인 게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하여튼 물납은 10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일 5일 요거 기억합니다. 10일 5일 납부기한 끝나기 며칠 전 10일 전까지 그 다음에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도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밑줄입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죠. 물납은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물납했을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의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연히 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다 받아줄 수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같은 거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면 시장군수는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문자가 그 통지받은 날부터 살짝 또 연필로 밑줄입니다. 볼펜이나 연필로 그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게 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납 불허가 따라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변경 신청하면 다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다시 변경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고 디귿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동그라미 4번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동그라미 기역번 밑줄인데요.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시가로 한다 밑줄이요. 근데 이게
자,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냐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 언제부터 그러면 항상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거지. 이거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이때 시가라는 것은 다음에 원안에성하는 가액에 따른 데서 다만 수용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서 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자 시가로 평가하는데 자 그 시가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표에 보니까 토지 및 주택 건축물의 경우 시가 순액으로 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뭐로 한다고요?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이 시가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보는데 분할납부도 역시 또 요건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자와 자 분할납부 기한인데 지자체장은 자 여기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요. 자 재산세 자 보세요. 물납은 아까 납부할 때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 자,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들이요. 자, 이런 분들은 상가 갖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지, 토지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지, 되게 일반적인 뭐 평범한 주택 갖고 있을 때 500만 원 넘게 내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이제 그 실화인데 그 강의하는 곳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자, 이런 분들 손을 들면 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 다른 사람 모르게 나한테만 이렇게 윙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의실에서. 그러면 진짜 쭉 엄청나게 이제 그 넓은 이제 강의실에 예전에 수강생 빽하게 있을 때 싫어합니다. 예전에. 자, 그럴 때 제가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자, 아무도 모르게 다른 분은 자, 모르게 자, 윙크를 했더니 딱 보니까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없죠.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진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탁이 이렇게 높습니다. 교탁이 있고.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맨 앞자리, 이제 수강생 앞자리까지 빽하게 앉아 있는데 자, 없죠. 그리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밑에 바로 그 교탁 아래에 있는 어떤 분이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려봤더니 그분이 하면서 이렇게 윙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뭐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뭐 우리한테 그림의 떡인데 서민들은 자, 어떤 간에 분할납부는 재산세 납부할 때 얼마? 500만 원 초과. 물납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 번째 줄이요.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그래서 재산세 분할납부 요건 딱 요거 기억합니다.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납세 문자 시자. 그다음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그다음에 언제까지요?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번 번호 달아 놓고 자,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 만약에 납기가 만약에 보세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니까 언제까지 한 9월 한 14일 정도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납. 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분납 요 기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시험에서 1번 집은 뭐 9월 13일, 2번 집은 9월 14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러면 9월 30일 그때부터 지나서 45일이니까 한 11월 15일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기한이 7월 30일이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45일. 그래서 분납기한은 9월 14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분할납부세액의 기준이요. 자, 이거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와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요. 그래서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면 헷갈려 이게. 자,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부기한 내에는 최소한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 자, 그래서 만약에 800만 원이다. 800만 원. 이때 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일단 납기 내에는 500만 원 추가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납기 내에는 원래 납기 내는 최소한 500만 원을 깔아 놓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분납기한 내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는 300만 원이에요. 납기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놔야 돼요. 1천만 원 이할 때는.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9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400만 원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일 때는 500만 원 되는 거고요.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납기는 얼마? 500만 원 깔아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일 때 원래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내고, 자, 그다음에 뭐 분납 기간 내에 자, 요거 400만 원 내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납기 내에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내놓고 분납 기간 내에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납부할 최소한 납기 내에 얼마? 500만 원 깔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만약에 납기 내에 자, 원래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요거 만약에 600만 원 내고 분납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또 200만 원 내고 이런 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납기 내에 최소 얼마를 깔아놔? 500만 깔아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자, 최소한 납기 내 절반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최소한 납기 내 6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6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700만 원까지. 이렇게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최소한 절반은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이겁니다.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부할 세액 최소한 납기 내에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분할 납부 처리 기준 요 금액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신청 요거. 자, 동그라미 기억번 분할 납부 다른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미출이요. 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납부기한 내예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 내. 여러분 물납은 아까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줘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처 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납은 아무 때나 그냥 분납은 납부기한 내, 자, 기한 내에 아무 때나 그냥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되고요, 여러분. 자, 근데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고, 분할 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납부기한 내 아무 때나 분납 신청하면 되고요. 분납기한은 아까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요?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 분할 납부 신청해서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표시 보니까 납세무 편의제도인 물납과 분할 납부는 재산세만 인정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요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분할 납부도 지역자원시설세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물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고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긴 있는데, 지방세법상으로는 하여튼 물납과 분할 납부는 재산세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와 병기세인데, 부가세, 재산세 부과되는 부가세 뭡니까?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방교육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자, 그래서 부가세 지방교육세인데, 납부세액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재산세액,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자, 순수하게 재산세만 말하는 거지, 재산세 우리 포함되어 있는 이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자, 100분의 20%를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도시적분 포함 그럼 틀려요. 도시적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 20%입니다. 만약에 자, 재산세액이 120만 원인데 거기에 도시적분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20만 원을 뺀 100만 원, 순수하게 재산세액 100만 원의 20%로,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20만 원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액이 120인데 거기에 도시적분이 20만 원에 포함됐다 그러면 그 20만 원 도시적분을 뺀 재산세액 100만 원의 20%, 20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
때는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람 이름 부르면 되죠?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재산세액의 20%를 부과될 때, 요 재산세액의 20%를 부과될 때, 요거 재산세액의 순수하게 20%인데, 재산세액의 20%에서 요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을 자 제외한 금액에 요 20%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봤고요. 또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니까 병기세가 나오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요. 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기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해안 다니고 할 수 있다죠.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자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자 특정부동산분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 여러분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얘네 둘이는 어떤 관계냐. 재산세가 출동하는 것이면 물납이라는 동네 갈 때만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가 웬만하면 다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과세기준 6월 1일이고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고 또 그다음에 얘네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요. 재산 세부담 상한선도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많은 규정을 법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납기가 같은데 둘 다 보통징수입니다.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두 장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자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 한자어로 우리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병기 세목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이 병기 세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그 4장 기타 그 지방세인데 이어지는 얘기가 기타 지방세는요. 우리가 특히 이제 지방세 목적세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목적세 그러면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세금 목적세, 국세중 목적세는 세 가지, 교교농. 자, 원래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가 빠지려고 그랬다가 안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없어지려고 그랬다가 안 없어져가지고 국세 목적세는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는 찌찌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인데 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독립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자, 거의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나 자, 지금도 아까도 봤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몇몇 우리가 특징들 있잖아요. 지금 배우면서 조세 총론에서 지금 각 세목별로 공부하면서 나오는 이 몇몇 특징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 따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뭐 공부해봤자 역시 출제 가능성이 뭐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제가 한 두어 문제 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조세 총론과 그 다음에 그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운 그런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6월 1일이고 납세무 성립시가 재산세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재진이 부과되기도 하고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되기도 한다. 그럴 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징수 방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자 독립하게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넘어갑니다. 이걸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고 자 그래서 기타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살짝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면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제3편 국세입니다.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고요. 제2편 지방세를 다 봤고 이제 제3편 국세입니다. 여러분 국세. 자 그래서 국세 보시게 되면 국세를 보는데
제1장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제1장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1장 종부세, 우리 국세 제3편에서 제1장 처음 만나는 종부세를 여러분이 자, 펴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자, 어떤 세금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보시면 어떤 세금이냐, 얘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우리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서 종부세에 관한 제가 몇몇 특징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자, 먼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어떤 세금이냐?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국세 중에서 재산 보유세고요. 종부세.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출제 문항수는 여러분 작지만 이 종부세에 관한 것도 나중에 막판에는 뭐 작은 양으로 공부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세금이고 출제되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제끼는 세금이 아니고요. 자, 어떤 성격의 세냐? 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세법 문항수가 공시법보다 많이 출제될 때는 재산세와 비교하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도 여전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짝입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 짝인 것처럼 항상 얘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점 다른 점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이 종부세 과세대상, 자, 여기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 최근에도 계속 몇 년간 계속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1회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26회 시험까지 25회 시험만 출제가 안 됐었지 계속 최근에도 출제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출제가 되어 왔는데 어디서 출제되느냐?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왔어요. 물론 과세대상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봐라 문제가 나오지만 또 다른 것과 관련한 뭐 과세 표준이라든가 비과세라든가 그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또 맞출 수 있는 또 그런 문제 지문들이 또 들어 있었고요. 어떠간에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또요.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 강의하면서 이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이요. 상대방 남자나 여자가 좀 괜찮기도 한데 어떤 날 뭔가 좀 한 가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망설일 때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오빠네 집은 종부세 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부세요. 요 그 기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종부세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자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지 또 종부세는 자, 납세 절차요.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입니다.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할 수도 있죠. 그 관련한 얘기. 또 어떤 경우에 종부세는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시는데 다만 출제는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었고요. 또 예전에는 종합 문제로서 출제가 됐고요. 과세대상이라고 문제는 나오지만 다른 내용들도 섞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또 물어보기 때문에 종부세는 자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묻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자 종부세 우리가 기본서 같은 것은 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종부세에 관한 모든 법령 내용을 싹 다 이렇게 기본서에는 담고 있습니다. 기본서 특징상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유학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시험에서 공부는 우리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죠.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종부세는 이런 내용들을 테마로 해서 주요 내용을 공부하시면 한 문제를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종부세.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세금이라는 거 이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종부세에 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 재산세를 마무리 이 시간에는 지었고요. 자 그래서 지방세 마무리 지었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국세 제3편 국세 종부세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